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야? 괜히 물어봤어. 그만! 스톱! 더 이상 들으면 이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LX 호텔의 장광주가 세계적인 전통주 박람회에 초청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은 어느 맑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초청장이 도착한 순간 한동석은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곧장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 대표 접니다. LX 호텔의 장광주가 세계와인 박람회에 초대받았다는 좋은 소식 알려주려고 전화했어요. 와인 박람회요? 그게 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광숙의 목소리는 무슨 말인가 싶어 무덤덤했습니다. 동석은 웃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는 세계 최고의 와인 도시예요. 매년 그곳에서 와인 축제가 열리는데 와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통주도 특별 초청해 소개하기도 하죠. 참고로 몇 년 전에 한국이 초청됐는데 그때 막걸리도 소개됐었어요. 독특하고 전통성 있는 주류는 특별 초청을 받을 수 있는데 확인해본 결과 우리 호텔에서 장광주 맛을 본 와인 전문가가 맛이 아주 훌륭하다며 보르도 축제에 추천했다고 합니다. 마 대표가 대단한 일 했어요. 광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문의 영광인데요. 동석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박람회에 참가하면 술에 대한 식견이 훨씬 넓어질 거예요. 지난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천상의 눈물 만화책 봤던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책이 아니라 세계 와인 마니어들이 모이는 곳을 직접 가보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주를 경험할 기회니까 이번에 꼭 가보고 싶네요. 광숙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프랑스 가시겠네요? 언제 가실 건데요? 동석은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간다는 말로 들었나 보군요. 내가 혼자 뭐 하러 가요? 마 대표랑 같이 가고 싶어서 전화한 겁니다. 장광주 만든 사람은 마 대표니까요. 다양한 막걸리 스타일을 연구할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광숙은 순간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랑 같이 간다고요? 동석은 대답했습니다. 마 대표 안 가면 나 혼자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마 대표 좋아한다고 고백했으니까 나 이제 무조건 직진할 겁니다. 이번 여행 너무 기대되는데 꼭 같이 갑시다. 광숙은 그런 특별한 축제에 참가해보는 것이 쉽지 않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가보고도 싶었지만 금세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독고타기 기자회견에서 공식 사과를 해서 술도가의 명예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한번 떨어진 매출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5억 원이라는 대출금 상환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장이 거부되어 여기저기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다 거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술도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이럴 때 제가 자리를 비우는 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신경 써서 전화 주셨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요. 그러자 동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참, 내가 술도가 사정을 미처 생각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전화 끊어요. 전화를 끊은 동석은 뭔가를 생각하더니 얼마 전 LX 패션에 입사한 오강수를 회장실로 호출했습니다. 강수는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동석은 다정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수군, 독수리 술도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술도가에 문제가 생기면 장광주를 납품받는 우리 호텔도 연달아 문제가 생기니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강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대출금 5억 상환 기한이 다가왔는데요. 은행에서는 만기 연장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거의 폐업 직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쌀벌레 사건의 여파가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무거운 표정으로 듣고 있던 동석은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내가 잘 물어봤네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강수군. 그런데 독수리 술도가 주거래 은행이 어딥니까? 그렇게 말한 동석은 곧장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LX 호텔 명의로 독수리 술도가 대출금 5억, 전액 상환하세요. 명목은 전략적 파트너 긴급 지원입니다.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고 바로 처리하세요. 몇 시간 후 술도가 대표 계좌로 5억 원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광숙의 핸드폰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은행에서도 전화를 걸어와 본점에서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술도가 대출이 다시 가능하다고 하면서 바로 대출 실행하실 건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숙은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LX 호텔에서 대출 상환을 해주었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는 동석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 드려야 하는데 일단 먼저 전화드렸어요. 독수리 술도가 대출권 어떻게 알고 상환해 주신 거예요? 저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동석은 흐뭇하게 웃으며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 못해서 미안해요. 마 대표가 얘기를 안 해주니 알 수가 없죠. 하긴 마 대표 성격에 말할 사람도 아니네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여행 얘기를 했으니 속이 탔겠네요. 광숙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텐데요.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마 대표, 말 잘했네요. 그렇게 고마우면 은혜 갚는 방법 내가 알려줄까요? 그게 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정말이죠? 그럼요. 그럼 이번 와인 축제 같이 가면 돼요. 동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와인 축제요. 그건 절 위해 가는 건데 은혜 갚는 게 아니죠. 내가 마 대표는 받기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 빈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할 거 없고 같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보르도 가는 비행기표 바로 끊을 거니 그렇게 아십시오. 광숙은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넵, 알겠습니다. 같이 가요, 회장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잘 모시는지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석의 커다란 웃음소리는 마치 오래된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따뜻했습니다. 얼마 후에 인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는 여느 때보다 설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광숙은 양손에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서성였습니다. 보르도라는 세계 무대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 믿기지 않는 것은 이 여행을 동석과 함께 떠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운동화 끈을 괜히 다시 묶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기다리던 동석은 광숙을 보자마자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마 대표 기분이 어때요? 오늘부터 우리는 장광주의 홍보대사예요. 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동석과 나란히 출국장으로 걸어가는 순간 심장은 두 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광숙이 창가 쪽에, 동석이 통로 쪽에 앉았습니다. 광숙은 안전벨트를 매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을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동석은 옆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 대표는 해외 어디 가봤습니까? 광숙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국내선만 타봤고 해외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동석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이 또 하나의 첫날이네요. 첫 해외 출장, 첫 세계 박람회 그리고 우리의 첫 여행. 그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광숙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괜히 기내 잡지를 뒤적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광숙은 긴장한 탓인지 물컵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물이 쏟아지자 광숙은 당황해서 허둥댔고 동석은 재빨리 냅킨을 뽑아 그녀 손등 위에 묻은 물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마 대표 긴장 풀어요. 지금부터 여행 시작이니까요. 그의 부드러운 미소에 광숙은 속으로 다시 심호흡했습니다. 비행은 순조로웠고 보르도 메리냐 공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가볍게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현지 통역경 가이드를 맡은 사람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스한 햇살과 포도밭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광숙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었고 동석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힘든 건 제가 하겠습니다, 마 대표님. 동석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람 회장은 강변을 따라 이어진 대형 전시관 안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전통주들이 각자 부스를 꾸미고 있었고 코리안 막걸리 장광주라고 적힌 깔끔한 간판이 이국적 공간 한가운데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손끝으로 간판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시음이 시작되자 장광주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막걸리 특유의 부드러운 맛과 깊은 풍미에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한국 전통주의 매력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광숙은 긴장하면서도 열심히 설명했고 동석은 곁에 서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스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오늘의 최고의 전통주를 뽑는 행사에서도 장광주는 압도적인 표를 받아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직후 광숙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동석을 바라봤습니다. 동석은 부드럽게 손짓하며 다가왔습니다. 마 대표 축하합니다. 세계가 드디어 마 대표의 정성을 알아봤네요. 광숙은 눈가가 붉어지는 걸 느끼면서 웃었습니다. 이게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마 대표가 만든 거죠. 나는 마 대표가 빛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순간 박람 회장 한쪽에서 터진 카메라 플래시에 광숙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려다 꽃다발을 들고 있던 손이 동석의 가슴팍을 툭 치게 되었고 중심을 잃은 동석이 한 발짝 다가서며 비틀거렸습니다. 광숙 역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부스 전면에 걸려있던 홍보 배너줄에 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몸을 붙잡으려 움직였고 그 짧은 순간에 둘의 얼굴이 가까워지더니 예상치 못한 입맞춤을 하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침묵, 그리고 둘 다 숨을 멈춘 채 얼어붙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광숙이 먼저 고개를 살짝 돌려버렸습니다. 당황한 광숙은 꽃다발을 들고 허둥지둥 몸을 돌렸지만 얼굴은 이미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였습니다. 동석은 눈을 깜빡이며 손등으로 입술을 가볍게 문질렀고 이내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우연이라면 한 번쯤은 나쁘지 않네요. 이런 농담에 웃지도 못한 광숙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걸음을 옮겼고 동석은 몇 걸음 뒤를 따라가면서 말했습니다. 마 대표, 우리 지금 영화 찍는 것 같지 않나요? 그 말에 광숙은 어쩔 수 없이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동석은 천천히 광숙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 대표, 우리 이제 진짜 데이트 한번 해봅시다. 광숙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이미 손을 이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석은 광숙을 이끌고 근처의 작은 와인바에 들어갔습니다. 바깥 노천 테이블에는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는 아직도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구석진 자리, 서로 마주보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광숙은 아직 얼굴이 뜨거워 손등으로 뺨을 식히려 했습니다. 동석은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다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할 거예요? 내가 민망해지잖아요. 광숙은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부끄럽지 않나요? 동석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죠. 그런데 마 대표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서 부끄러운 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숙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또 한 번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석은 천천히,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제는 안 참을 거예요. 마 대표 옆에 있고 싶고, 마 대표를 웃게 하고 싶고, 마 대표 힘든 거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채고 싶습니다. 광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는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는 진심만 가득한 이 사람 앞에서 그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석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광숙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첫 데이트 기념일입니다. 광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보르도의 골목길을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한없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광숙은 가끔씩 동석을 힐끗힐끗 쳐다봤고 동석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광숙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꽃잎처럼 흩날리는 와인 향기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박람회 마지막 날의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골목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광숙은 익숙치 않은 길에 조금 긴장했지만 동석은 느긋하게 앞장서며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아름다운 작은 광장에 다다랐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포도주 잔을 들고 웃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동석은 광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좀 앉았다 갈까요? 두 사람은 노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작은 와인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광숙은 잔을 들고 살짝 웃었습니다. 이런 건 영화에서나 보는 줄 알았어요. 동석은 광숙을 바라보다가 뭔가 생각난 듯 웃었습니다. 마 대표와 나 어제처럼 영화 한 편 찍을까요? 이 말을 듣고 어제의 입맞춤이 생각난 광숙이 와인을 마시다가 사레가 걸려 기침을 했습니다. 놀란 동석은 물을 건네주었고 옆으로 와서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광숙을 바라보던 동석은 갑자기 심장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동석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광숙이 고개를 들었을 때 동석은 그녀의 양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광숙은 눈을 크게 떴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동석은 아주 천천히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동석은 광숙의 입술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싸는 가운데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광숙은 처음엔 놀라 얼어붙었지만 곧 눈을 감고 조심스럽게 동석의 입술에 답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이 가득한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한 첫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동석은 이마를 맞대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보르도의 저녁 하늘에는 은은한 불꽃놀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계적인 와인 축제라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특별한 첫 여행과 첫사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동석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 변호사라는 이름이 떴고 동석은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변 무슨 일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감이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필리핀 이민국과 공조하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피 중이던 신라주조 소일령 전무, 현지 경찰이 마닐라 외곽에서 체포했습니다. 지금 신원 확인을 마쳤고 귀국 절차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동석은 입술을 다물고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잡혔네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군요. 정 변호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소전무 체포로 독고탁 회장의 연로 정황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귀국하시면 곧장 회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동석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옆에서 듣고 있던 광숙에게 신라주조의 소전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체포됐다는군요. 하면서 정변의 보고를 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돼서 취조하게 되면 조작된 영상을 사주한 배우가 독고탁이라는 게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도 일단 체포된 이후의 정황을 좀 기다려봐야 할 거예요. 광숙은 여행 기간 동안 잠시 잊고 있던 쌀벌레 사건으로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서서히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와인잔을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보르도의 봄 풍경이 유난히 아련하게 느껴졌고
광숙은 창에 기대어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석은 조용히 광숙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마 대표, 이번 여정 덕분에 난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는 잠시 말을 끊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마광숙이라는 사람과 곁에 있고 싶다는 것을요. 정말 진심으로요. 광숙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살며시 돌렸고 그 눈빛에 담긴 무언의 감정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귀국은 단순한 돌아감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확인한 시작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데이트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국하는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소전무의 한국송환. 독수리 술도가를 음해한 독고탁의 범죄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에 의한 스토리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